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선희입니다. 금요일 우리 시장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 단 3거래일을 제외하고 줄기차게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이달 들어 16%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3원 선으로 연중 최저치까지 내려왔고 이와 맞물린 외국인 수급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7조 4천억 원가량인데 거래일 하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활기를 띄운 가운데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시장 대응해야 할지 오늘도 이슈와 전략들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여파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온라인 보복 쇼핑 광풍이 불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이번 추수감사전 온라인 구매 규모가 51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22% 증가했고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22% 늘어난 9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미유통연맹은 올해 연말 성수기에 유통업계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에서 5.2% 증가한 최대 7,66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롬 애덤스 미국 공중보건국장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허가를 다음 달 10일 신속히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국장은 연방 정부로서 약속한 대로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조기에 심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며 승인이 떨어지면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백신 배포를 시작하고 연말까지는 4천만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네이버가 미래 모빌리티 사업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 서비스 사업 협력, 모빌리티 서비스 시너지 창출, 중소사업자 상생 모델 개발 등 세 가지 주요 협업 영역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자동차와 ICT의 결합으로 고객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장 폐지 기로에 선 신라젠과 17만 소액주주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의 상패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데요. 기심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거래 재개, 개선 기간 부여, 상장 폐지 등 세 가지입니다. 신라젠은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 5월 4일부터 거래가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는 16만 8,700여 명이고 이들은 8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마감 시황 함께 확인하시죠. 지난주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3% 오르면서 29,910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2%가량 상승했습니다. 3,63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0.92%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12,20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와 국내외 투자 전략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이슈부터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봅니다. 증시 상승이 이어지며 연말 랠리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방향성과 투자 전략 짚어봅니다. 연기금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경 들여다봅니다.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형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 확인해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 상황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요. 지난주 국내 시장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호재로 같이 작용을 했는데 지난주 마감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역시 코스피 지수 한 3%가 넘는 주간 기준입니다. 상승률 그리고 코스닥 역시 1.8%에 육박하는 그런 강한 어떤 그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 지속이 되었습니다. 일단 시장의 큰 어떤 그 변동성은 상당 부분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가장 큰 것 뭐니 해도 그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악재 말고는 사실은 시장 내에 악재다운 악재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 다만 연일 계속되는 상승 랠리 그리고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다소간의 좀 어떤 그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다소간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상승률이 다소간 조금 좀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다소간 좀 눌림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진행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기대감을 줬던 요인 두 가지를 꼽아보자라면 자넷 옐런에 대한 기대감 한 가지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 투자 심리의 중심점에서 굳건히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외국인 7조 원이 넘는 1조 원이 넘는 순매수 지난주 역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11월 한 달 동안 7.6조 원에 달하는 순매수 나타내줬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11월 한 달 그리고 지난주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이어가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된 부분이 있었죠. 연말 쇼핑 시즌이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특히나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있어 왔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지난 11월 초 11월 11일이었죠. 중국의 광군제 역시 중국의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화답을 했었죠. 미국 역시 긍정적인 화답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그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하는 그런 어떤 그 경제 지표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줬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악재 한 가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유일한 악재 코로나 재확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쇄되어져 가는, 묻혀져 가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죠. 서서히 유로존, 그동안 경제 재봉쇄를 보여줘 왔었던 유로존, 프랑스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렇고요. 그 재봉쇄의 어떤 그 완화 조치가 조금씩 내일부터 이미 시장에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봉쇄에 대한 완화 조치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가뜩이나 좀 눌려왔었던 소비 부분 계속되는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아마도 이번 주 역시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의 가능성, 특히나 소비 개선 그리고 재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 계속 긍정적인 투자 심리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단초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연말 쇼핑 시즌,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주 뉴욕 증시 이런 기대감 함께 안고 가면서 S&P와 나스닥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뉴욕 증시 상황도 짚어주시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 다우지수의 상승이 조금 좀 낮은, 조금 좀 둔화되어진 0.13%. 그리고 S&P 500은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3,638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역시 12,200포인트를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 보여주게 되면서 각각 0.24%와 0.92%의 상승률 보였다라는 점. 아무래도 그 내수, 연말 소비라는 부분은 내수의 확대, 내수의 강화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가뜩이나 어떤 그 시장 내 변동성 내지는 시장의 어떤 그 주요 요인들에 의해서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다우 지수보다는 더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도 확실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점. 어도비, 앞서서 김상현 거 말씀을 해주셨죠. 그 뉴스 요약, 핵심 뉴스 요약에서 어도비가 온라인 쇼핑 51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그동안 눌려왔었던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그 눌려왔었던 소비 이게 자연스럽게 연말로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연 소비로 이어지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소비의 급증 가능성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 시장 내에서 나타났다라는 점. 그리고 NRF죠. 미국 전역 소매 관리 협회, 소매 협회에서는 연말 소비,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연말 소비가 올해 있을 연말 소비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 최대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지난 과거 5년간 평균치를 따져봤더니 3.5%의 성장에 그쳤는데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보복 소비, 이연 소비 이게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서 전년 그 평년 대비해서 좀 상당 부분 2배 가까운 어떤 그 소비의 급증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전망치. 일단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승복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시장 내에 계속해서 조금씩 단초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승복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12월 14일이면 이제 그는 백악관을 떠나겠다,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승복을, 확실한 승복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승복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일단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대해서 일단 시장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그 기대감 분명히 작용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트럼프도 또 이런 얘기죠. 백신은 나의 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백신 빠르면 다음 주에도 공급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물론 이제 립 서비스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분위기들이 이번 주에도 우리 시장 내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 같이 계속해서 이연이 돼서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증시와 뉴욕 증시 계속 랠리를 좀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이 좀 지속될 거라는 입장도 있지만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너무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투자 전략, 그리고 대다수의 이제 리서치 하우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을 하라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보유하고 있자라는 쪽, 차익 실현보다는 보유의 쪽으로 단기적인 기간 조정은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지 말고
보유하고 이 단기 조정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추후에 어떤 제2의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리서치 하우스들의 투자 전략 보고서 많이 나와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마음속에 좀 담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상당 부분 상승,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11월 대통령 선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 11월 3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났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어떤 주가의 상승률이 크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의 상승률은 무려 한 달간 11월에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오늘 마감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까지 일단 15.8%의 상승률을 보였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한 10%, 12% 내외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 그만큼 주식시장의 하락 양상을 보였고 이는 결국은 수급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는데 외국인들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7.6조 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오늘 만약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2천억 원을 넘게 된다라면 역대 최대의 월간 외국인 순매수의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는 사실상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타났다라는 부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그 금액 아마도 내일 또 다른 뉴스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지켜보시면 그것도 오늘 또 하나의 관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결국 시장은 이렇습니다. 추가 랠리가 나오겠느냐 아니면 단기 조정에 들어가겠느냐. 근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단기 조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는 분명히 추세의 하락 전환이 아니라 제2의 상승을 위한 단기적인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점. 일시적인 숨고르기 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아마도 시장 대다수의 어떤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산타랠리의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소비, 특히나 백신 개발 상당히 임박해 있죠. 이와 맞물리게 된 보복 소비, 그동안 눌려왔었던 소비가 연말 소비와 함께 폭발할 가능성. 여기에 1월 효과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월 효과 두 가지입니다. 정부의 어떤 신년 계획,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 뉴딜이 상관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신정부 출범 모멘텀, 정책 효과 모멘텀이 소위 말해서 배당 락을 만회해 나가는 어떤 1월 효과에 더 얹혀져서 1월 효과, 강력한 1월 효과 가능성을 우리가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개선세는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물밑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4분기 이익. 일단 그동안 시장에서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다소간 4분기 이익이 조금 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우려가 상당 부분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에 연말 보복 소비와 맞물리게 되면서 사실상 4분기 기업들의 이익 개선 속도가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상당 부분 빨라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펀더멘털적인 요소에서의 개선 소식, 개선 가능성 서서히 고개를 두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만 단기 조정에 대한 우려감,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의 급속 확산 부분, 물론 어제 같은 경우 좀 진정되는 그림 나타났죠. 다소간 한 400명대로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났지만 여전히 500명이냐 400명이냐
이 속에서 오늘도 역시 9시 한 15분 전후해서 코로나19,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의 시장은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내년 1월 다시 이제 개원이 되죠. 내년 1월 중순 정도 개원이 되는데 그때 추가 경기 부양책이 이제 그 합의가 돼서 한 2조 달러 내외에서 합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게 나면서 혹여나 시장에 나오는 노이즈, 이런 노이즈들로 인해서 단기 조정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추가 경기 부양책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합의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 보시면서 모든 것 이렇습니다. 코로나 급속 확산하더라도 결국은 백신 때문에 잡히가 될 것이고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런 큰 두 가지 변동성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해소 가능성이 높기에 조정은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오히려 시장은 보복 소비랄지 코로나 극복 기대감이랄지 미국의 신정부 출범 기대감이랄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속적인 어떤 그 개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급락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동성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느덧 1,100원을 지금 위협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지금 당장은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게 한 달여, 2달 시차를 두고 분명히 수출 관련주들의 펀더멘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핵심 배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이 소위 말하는 가치주 로테이션이라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민감주들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화학, 뭐 이런 주식들, 조선, 이런 주식들 보시게 되면 환율의 상당 부분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분. 근데 그들이 유리한 환율의 영향은 환율의 상승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원화 가치의 상승 부분은 이제 시차를 두고 추후에 경기 민감주들의 수익성을 둔화시키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분명히 마음속에 염두에 놓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1,100원 아래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상황 1,105원대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느덧 1,200원에 있었던 환율이 지금 1,10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떨어졌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면서 꼭 좀 환율 시장의 변동성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옐런 효과. 과연 옐런 효과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시장은 환호하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재정 확대, 비둘기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재정 확대 정책이 지속되겠다. 그 이야기는 페드의 파월 의장과 전 페드 의장인 옐런 의장 같이 서로 간의 콜라보레이션이 하나는 그 통화 정책에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는 재정 정책에서 나타나서 서로 간에 상당히 긍정적인 조화를 만들어내면서 시장 내 유동성 확대 장세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기에 옐런 의장의 성향상, 옐런 내정자의 성향상, 대기업 규제,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계속해서 진행해 어떤 압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기업 독점법 규제 강화, 이 부분이 다소간 좀 완화될 가능성, 이 부분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그만큼 기업 친화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시장 내에 있다라는 점 참고해 두시면서 일단 이번 주 관심 가질 만한 이슈, 이벤트 짚어봅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좀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 내일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중국의 PMI 지표 발표 예정이 있죠.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마켓과 그 ISM의 어떤 그 PMI 지표가 발표된다라는 점 보셔놓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입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주 후반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실업률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9%까지 개선이 됐죠. 11.4%, 3%까지 올라갔던 그런 실업률이 개선 양상 지속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시장 내 다소간의 어떤 그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핵심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 숨고르기일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이슈들 안에서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방향성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심리 핵심이 무엇일까? 결국은 급등에 대한 부담감, 그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은 밸류에이션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 또 딴편에는 이제 그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 추가 상승의 핵심 배경에는 연말 소비가 대기하고 있고 연초 바이든 신정부 출범이라는 신정부 출범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악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재, 코로나 재확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재확산이다라면 시장은 조금 좀 힘들어지는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코로나 재확산의 수준 정도라면 시장의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지금 현재의 상황, 나무의 상황보다는 숲의 상황을 보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한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나무, 일시적인 단기 조정을 봐야 되겠느냐 아니면 긴 호흡에서 숲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상승장의 흐름이 지속될 것이냐에 더 포커스를 우리가 맞춰볼 것이냐라는 부분. 제 개인적인 판단은 긴 호흡의 전략이 오히려 더 유효하다. 긴 호흡 속에서 시장 내 큰 자금 흐름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그 패턴의 변화는 네 가지로 우리가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알고 계시죠? 가치주의 로테이션이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신정부 출범이라는 정책 변화 모멘텀. 그리고 세 번째, 외국인 수급의 개선이라는 어떤 환율 하향과 맞물리게 되면서 외국인 수급 개선. 그리고 또 하나, 잊혀져 왔었던 언택트주로의 쏠림 현상이 4차 산업 성장주 중에서 그동안 조금 좀 소외가 되었었던 4차 산업 관련주들로의 성장 궤도가 본격화되면서 시장 내 관심 테마군에 다시 그럼 새로운 재부각이 나타날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이렇죠. 코로나 재확산이냐 백신 개발이냐 이런 부분이 시장 내 투자 심리를 움직일. 하지만 백신 개발이라는 큰 그림이 코로나 재확산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일시적으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긴 호흡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만한 조정은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 소비 분명히 진행이 됩니다. 연말 소비는 백신 개발, 코로나 극복, 그렇게 되면 보복 소비, 폭발 소비와 맞물리게 되게 되면서 그러면 소비와 관련된 전자 유통 관련주와 전자 결제 관련주. 그리고 소비는 이렇습니다.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구 소비재의 핵심은 결국은 가전, IT, 그리고 스마트 기기, 그리고 자동차까지 아우르게 된다라는 점. 중장기 이슈를 바라보게 된다라면요.
이제 사실은 미국 정부 출범과 관련된 우리나라도 사실상 K 뉴딜과 맞물린 이런 부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그린테크 관련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계속 시장 외에서 변하고 있는 부분은 환율 시장입니다. 1105원까지 급락한 환율. 이를 배경으로 외국인 수급의 개선. 오늘 만약에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하게 된다면 역대 최대의 외국인 월간 순매수를 기록하게 된다라는 거. 그만큼 이번 달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부분을 눈여볼 수 있었다라는 점. 결국 이번 주의 이슈는 코로나 재확산이냐 아니면 코로나 백신이 극복하면서 연말 보복 소비로 이어지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여기에 단기적인 어떤 그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추가 상승 기대로 인해서 더 가게 될 것이냐. 저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지금 오히려 상장사들이 4분기 기업 실적 전망치가 개선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쪽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상승되어진 급격하게 상승된 주식시장, 주가 이 부분을 밸류에이션의 개선이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높아진 밸류에이션이 펀더멘탈의 개선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확 상당 부분 완화 내지는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 속에서 사상 최고가 갱신 이어가고 있는데 연기금 쪽에서는 매물을 추리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에만 1조 원이 넘는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이제 주가와 채권, 주식과 채권 간의 비중을 조절하는 리밸런싱, 그렇죠. 이에 따라서 또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독일 시장도 그렇고 전 글로벌 시장이 소위 말해서 연기금의 어떤 그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사실상 이번 연말로 갈수록 조금씩 수급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나빠진 수급이 결국은 연기금발 나빠진 수급이 시장을 누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상승세를 제한할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 연초에 이제 그 국내 흐름 생각해 보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자산의 어떤 쏠림 현상, 대형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에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정부 출범. 원활한 신정부 출범과 코로나 백신,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비어있는 포트폴리오를 메꾸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포트 메꾸기가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다라는 점. 근데 이로 인해서 사실상 시장의 급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 11월 한 달 동안만 16%의 상승이 나타났고요. 미국 마찬가지 다우지수도 12%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률이 나타났다라는 점. 주식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총 자산 전체 자산에는 부동산도 있고요.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는데 근데 주식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주식 비중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연초에 그러니까 대표적 자산 그래서 자산 배분형 펀드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 자산 내에서 주식의 비중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연기금이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인 매도에 나설 가능성 분명히 우리가 눈여봐야 될 것,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지난 6월달 이후에 국민연금 혼자서만 시장에
6조 원이 넘는 돈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주식을. 지난 11월에는 1조 원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국민연금이 1월 달에 밝혔던 2020년 그들의 자산 배분 주식 비중은 17.3%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미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자산 대비 18.2%로 0.9%포인트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돈은 시장에서 8조 원 이상 앞으로 11월, 12월, 이제 12월 한 달 동안 8조 원 이상 순매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 근데 지난 8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20%가량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8조 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물론 목표 비중을 17.3% 제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덜 팔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목표 제시한 주식의 비중, 총 자산 중의 주식의 비중은 17.3%였다. 지금은 거의 20%에 육박한다라는 부분. 그러면 주식은 기계적으로 연기금 입장에서는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랄지 JP 모간이랄지 3천억 달러의 주식 순매도가 나타나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식에 대한 리밸런싱은 주식 매도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주식 매도 피해가는 그런 전략을 이번 12월에는 우리가 조금 좀 구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방향성이 이렇습니다. 백신 랠리와 산타 랠리가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12월 한 달간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겠는가. 대형주도 물론 상승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승의 목이 지금 막혀 있다. 연금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위가 오히려 뚫려 있는 중소형주 쪽에 어떤 그 관심 갖는 것이 낫지 않나. 결국 연기금발 리밸런싱이 대형주를 누르게 될 것이고, 미국의 민주당 대형주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이런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들의 대형주 쏠림, 이 현상이 이제부터 완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뉴욕 증시에서 소형주 위주 러셀 2000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들어서는 러셀 2000 지수의 상승률이 월간 상승률 20%로 가장 높았거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우리 시장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제 연기금의 어떤 그 시장 매도 압박, 기계적으로 대형주를 팔 수밖에 없는. 연기금은 주식의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도 같이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채권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그 주식의 급등 상황이 너무나 월등하게 나타났기에 갖고만 있어도 주식 비중이 그들의 목표치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이 지금 지수로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간, 아직 뭐 한 달 마감은 되지는 않았지만 지수의 상승률을 좀 따져보면 러셀 2000이 20.6%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다우 지수가 12%, 나스닥, S&P 500이 각각 11%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상승률을 소형주 쪽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그 연기금발 이런 부분들이 매도에 대한 우려감 등이 일단 미국에서도 이미 소형주로의 매기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해 보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 가져보게 되는데요. 러셀 2000의 지수 구성은 이렇습니다. 경기 민감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변동성이 커지게 돼요. 코로나 팬데믹이 만약에 확산이 되어진다면 다시금, 그러면 변동성 확산은 당연히 너무나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그만큼 흔들림의 폭은 크지만 일단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
어떤 그 수급 개선의 어떤 양상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시장,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중소형주로의 쏠림 현상 가능성.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는 점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장으로의 힌트, 국내 중소형 주로의 어떤 그 다변화 양상 전개 가능성 분명히 생각을 해 보시면서요. 그리고 이 배경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연기금 리밸런싱이 강력하게 12월에 진행이 되면서 대형주들은 조금 눌릴 가능성, 아니면 대형주들의 상승률은 그 어떤 상단이 막힐 가능성 분명히 생각해 두셔야 되고, 외국인들의 대형주 쏠림은 완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4차 산업의 정상 궤도, 복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테마주의 등극 가능성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마주의 등극, 소형주로, 중소형 테마주로의 어떤 그 기대감 크게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국내 중소형주로의 차별화, 다변화 시장 전개 가능성 상당히 높겠다. 기대를 가지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죠. 예, 이제 오늘 11월 마지막 시장이 됐고, 이제 내일부터 12월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 12월 시장이 준비된과 동시에 연말 시장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무리해야만 할 것이냐. 그리고 12월 전략이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12월 한 달, 아마도 시장이 올 한 해 상당 부분 상승을 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시장이기에 연말로 다가갈수록 시장 내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신에 못 올랐던 중소형주들의 상승 양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겠다. 결국은 대형주로의 쏠림 완화 이런 부분들이 종목장으로의 전개 가능성을 높인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우려감 쪽에는 지금 뭐 표로 나오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이 그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을 상쇄시키면서 오히려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는 보복 소비, 폭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 그만큼 소비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내구 소비재와 전자 유통, 전자 결제에 대한 관련주로 압축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바이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1월부터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12월부터 미리 시장 내 서서히 반영이 되어 가겠죠. 옐런에 대한 임명 이런 부분들 생각해 두시면서 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결국은 K텍, 그린텍, 그리고 그린텍, 그러니까 그 친환경 관련주들과 그 다음에 원자재, 경기 민감재에 대한 관심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자산 배분 전략, 기관 매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 결국은 자산 배분 관점에서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 부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고, 여기에는 테마주들의 재등급 가능성. 결국은 인공지능, 5G, 2차 전지, 자율주행, 전자결제, 컨텐츠, 다양한 시장 내 테마주, 그동안 언택트주들의 가려져 왔었던 다양한 테마주들의 재등급 가능성, 연말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곰곰이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